안녕하십니까. 준비되신 나의 주명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입니다. 너도 나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일가견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폐쇄, 지방 소멸, 경제 인구 감소, 군병력 감소 등 상당한 지식 수준들을 갖고 걱정하고 또 좋은 대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언론은 앞을 다투듯 인구 특집을 다루고 좀 사회적 의식이 있는 기업은 상당한 금액의 출산 장려금을 직원에게 제공하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유행처럼 전업한 학자들이 나름대로 인구 대책 전문가로 이렇게 나서면서 정부 기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옵니다. 식물처럼 씨를 뿌려서 몇 달 후에 결실을 보는 그런 한철 농사가 아니죠. 아무리 조급해도 출산, 성장, 결혼이라는 적어도 20-30년 기간을 걸쳐서 결실을 볼 수 있는 장기간 게임입니다. 지난 16년간 정부는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쳐 300 내지 400조는 퍼부었습니다. 흔히들 저출산 예산 280조 원을 얘기하는데 이보다 훨씬 많다고 은퇴협은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출산 관련 중앙부처 사업만 200여 개에 달합니다. 또 거기에다 지자체가 뿌려대는 수천 개 사업들을 어디까지가 핵심 저출산 예산이라고 딱 선을 그어서 이게 얼마라고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합쳐서 우리 사회에는 만여 개가 훨씬 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연계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퍼부었어도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은 2명의 남녀가 가정을 이뤄서 단 한 명도 안 되는 0.78명을 출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인구를 늘려보려고 하는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인구 정책을 얘기해야 됩니다. 인구가 늘려면 출산율 2.1은 돼야 늘기 시작하죠. 남녀 둘이 가정을 이뤄서 그러면 이제 2.0이죠. 거기에서 0.1 이상 늘어나야 그때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중심 시기로 치닫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프리부머, 그러니까 베이비붐 전 세대죠. 프리부머 세대의 사망이 급증하고 있고 뒤따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가속화해 갈 것입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출생 신생아는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사망은 37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 1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미 반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인구 전망은 더 나쁩니다. 낮춰보더라도 한 해 10만 명씩 자연 감소한다고 치면 현재 5,100만 인구는 약 10년 전으로 5천만 명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2030년 초 인구 5천만 명이 붕괴합니다. 이건 매우 양호하게 본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감소 속도는 가속이부터 현 인구 최대 인구 그룹인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면 인구 3천만 대, 2천만 대를 향한 고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우선 물러설 수 없는 인구 마지노선 설정입니다. 총 인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과 신저출산 사업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현 실정을 직시하고 최저 인구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소위 전시작전 같은 컨틴전시 플랜 1안, 2안 또는 3안을 정부, 민간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일억명 유지 장관을, 저출산 장관이죠, 임명하고 관련 담당 장관들을 강요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가족청 같은 이런 자리도 장관인가 할 정도로 어린이 가족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 총체적 인구 문제의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나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 거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적 부담을 줄여나가자, 이런 제안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MZ세대에 대한 특징과 이해도를 높여서 그들 삶의 영역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사회의 은근한 사회적 부담을 더 주지 말자 얘기입니다. 한 여론 전문 조사 발표에 의하면 25세에서 45세 인구의 절반이 애 안 낳겠다입니다. 출산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800명의 이들 연령 그룹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로 2명이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2명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 자녀를 몇 명 낳겠느냐 질문에서는 49%가 출산 의향이 없다 했고 23%는 1명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셋째는 양육, 돌봄, 일과 육아 병행, 주택, 의료 등 현존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주는 섬세한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 속도를 줄여나가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의료보험제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훌륭한 제도에서 임산부가 사용할 입던 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라는 현실은 이거 정책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전성기로 꼽을 수 있는 88 올림픽 때 인구는 4,300만이었습니다. 1995년 IMF 경제위기를 막기 직전 인구는 4,500만이었습니다. KRP 대한은퇴자협회는 인구 마지노선 4,500만 명을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도 학계도 국책연구원들도 들은 채를 안 합니다. 인구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6.25 전란 후 살아남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더불어 출산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출산이 급증해 가자 정부는 산하 제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산하 제한 운동은 자그마치 82년 인구 대체율 2.1이 깨졌는데도 장장 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탑 산하 제한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실패죠. 다행히도 현재 모든 인구 관련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상세한 수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행여 이리 가다 또 다른 베이비붐 시절이 올 거야 하고 기대한다면 글쎄요, 상상과 희망은 우리 자유입니다.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태어난 25만 명의 신생아들이 25, 30년 후 100% 결혼해서 2명씩 출산한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더하기 빼기 산수만 할 줄 아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인구 마지노선 4,500만 명 설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청년 세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시고 저출산 예산 이제 그만 뿌려대고 미래 세대 의식 변화 교육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 가족의 가치를 심어 나갑시다. 준비되셨나요? 주명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